우리는 며칠 전 한 시대의 거장을 떠나보냈습니다. 미국 영화계의 전설 로버트 레드포드가 2025년 9월 16일 유타주 프로보의 자택에서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그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레드포드가 잠을 자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부고는 전 세계 영화계와 환경운동계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찬란했던 삶과 불굴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그의 이름은 수십 년간 할리우드를 지배했던 황금빛 배우, 시대의 아이콘이자 전설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의 삶은 과연 스크린에서 연기했던 영웅들의 이야기처럼 단순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완벽한 신화의 베일을 걷어내고 로버트 레드포드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진짜 얼굴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처절한 고통과 상실, 그리고 할리우드 시스템에 끝나지 않는 반역의 기록입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장이 덮인 지금, 당신의 심장을 먹게 할 로버트 레드포드의 숨겨진 이야기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36년 8월 18일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의 평범한 가정에서 찰스 로버트 레드포드 주니어는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년기는 결코 황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병약했고 아버지는 우유 배달부로 일하며 가정을 꾸렸지만 대공황의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늘 그를 짓눌렀습니다. 늘 가난했고 불안정한 삶을 살았죠.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고 자연은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탈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가장 잔혹한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겨우 18살이 되던 해 삶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가장 큰 지지자였던 어머니가 폐렴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실은 어린 레드포드의 내면을 찢어발겼고 평생을 따라다닐 그림자를 들이운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를 방황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콜로라도 대학에서 야구 장학금을 받았지만 학업을 등한시하고 술과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퇴학을 당하고 유럽으로 떠나서 무작정 떠돌았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젊은 날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실감에 대하여 처절한 몸부림이자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아 헤매는 고독한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그림을 그렸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거리의 예술가들과 어울리며 자유로운 영혼을 불태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슬픔을 담아내려 했습니다. 어쩌면 내면에 쌓인 거대한 슬픔을 토해낼 유일한 출구가 바로 예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출구는 연극 무대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뉴욕으로 향했고 아메리칸 아카데미 드라마틱 아츠에 입학하며 배우라는 새로운 가면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면은 내면의 고통을 영원히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은 연기의 깊이를 더하고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매력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레드포드는 단순한 미남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상실의 그림자를 짊어진 채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외로운 전사였습니다. 뉴욕의 연극 무대에서 시작된 여정은 바로 할리우드의 심장부로 이끌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 브로드웨이 연극 맨발로 공원에서 주연을 맡아 큰 성공을 거두었고 곧이어 영화계의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1969년 내일을 향해 쏴라는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금발의 푸른 눈, 조각 같은 외모, 순식간에 시대의 아이콘이자 최고의 배우로 등극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로버트 레드포드가 처음부터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 캐스팅 1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스튜디오는 스티브 맥퀸, 워렌 비티, 말론 브란도 등을 원했습니다. 이들은 흥행이 보장된 스타들이었죠. 레드포드는 당시 떠오르는 신예였지만 폴 뉴먼만큼의 스타덤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연 배우였던 폴 뉴먼은 무명에 가까웠던 레드포드에게서 특별한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뉴먼은 레드포드의 독특한 매력과 연기력을 높이 평가했고 자신과 완벽한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뉴먼은 자신의 출연료를 깎아서라도 레드포드를 캐스팅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뉴먼의 영향력과 레드포드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결국 그의 끈질긴 설득 끝에 레드포드가 선댄스 키드 역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역사적인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했고 두 사람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콤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11살의 차이에도 스크린 밖에서도 빛났습니다. 서로에게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유머가 넘치는 장난을 주고받으며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1973년 두 사람은 스팅에서 4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때의 케미는 정말 환상적이었죠. 4년 사이 더욱 깊어진 우정 덕분에 촬영장 분위기는 마치 친구들이 놀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영화 속 유머러스한 장면들 대부분이 두 사람의 즉흥 연기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스팅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두 사람의 대표작이 되었죠. 당시 감독은 둘이 함께 있으면 마법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화면 속에서는 완벽한 파트너십을, 화면 밖에서는 진짜 베스트 프렌드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2008년 9월, 암으로 폴 뉴먼이 8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는 우리 정말 좋은 시간들이었지. 이랬다고 합니다. 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그는 단순히 훌륭한 배우가 아니라 훌륭한 인간이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그리울 것이다. 라고 레드포드는 슬퍼했습니다. 50년간 단 한 번의 다툼도 없었던 이들의 우정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우정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인생 최고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를 지탱해준 진짜 친구들이었죠. 하지만 이 황금빛 스타덤은 그에게 또 다른 덫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만을 칭송했고 그의 연기력이나 내면의 깊이에는 좀처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레드포드는 잘생긴 배우라는 꼬리표에 갇히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외모가 연기 경력에 방해가 된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며 연기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죠.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역할을 원했고 더 복잡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면에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상실감과 방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또다시 송두리째 뒤흔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58년 레드포드는 롤라 반 와게넨과 결혼합니다. 롤라는 레드포드의 불안정한 삶의 안식처이자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4명의 자녀가 태어났고 그의 삶은 비로소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또 한 번 잔인한 시련을 안겨줍니다. 1959년 첫 아들 스콧이 유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겨우 2달 된 아들을 잃은 고통은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의 상실감이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 비극을 언론에 알리지 않고 오직 가족 안에서만 슬픔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더 이상 단순한 성공만을 쫓는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더 큰 의미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환경운동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고 할리우드의 상업주의에 회의감을 느끼며 독립영화의 가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스타가 아닌 깊이 있는 사상가이자 행동가로 만든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이 비극은 그의 삶과 예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레드포드는 할리우드의 화려함 속에서도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대형 스튜디오의 입맛에 맞는 영화만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업적인 성공보다는 예술적인 가치와 진정성을 추구하는 영화를 갈망했습니다. 이것은 할리우드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레드포드는 자신의 고향, 유타주의 선댄스 산에 작은 독립영화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969년 유타주의 5,000에이커의 땅을 매입하여 스키 리조트 선댄스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 이곳에 선댄스 연구소를 설립하며 독립영화인들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비웃음과 회의적인 시선 속에서도 맨몸으로 부딪혔습니다. 자신의 사비를 털고 밤낮 없이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할리우드의 거대 자본이 외면하는 작은 목소리, 새로운 시도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선댄스 영화제는 단순한 영화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리우드의 거대한 자본과 권력에 맞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피난처이자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의 저수지의 개들, 스티븐 소더버그의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케빈 스미스의 점원들,
리처드 링클레이터의 비포 선라이즈, 라이언 쿠글러의 프루트베일 스테이션, 데미언 셔젤의 위플래시 같은 수많은 거장들의 초기작을 발굴하며 세계 영화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 영화들은 할리우드의 공식을 따르지 않고도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와 예술성을 가질 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선댄스는 그의 개인적인 고통과 상실감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예술적 창조와 사회적 기여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독립영화의 깊은 이해와 철학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감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1978년 선댄스 연구소를 설립하며 수많은 신진 감독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창작 과정을 지켜보면서 레드포드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직접 연출하고 싶다는 열망을 키워갔습니다. 20년간 배우로 활동하며 쌓아온 경험과 선댄스에서 얻은 독립영화 정신이 결합되어 1980년 마침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44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그만큼 충분한 준비와 명확한 비전을 갖춘 데뷔였습니다. 첫 감독작 보통 사람들은 할리우드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한 가족의 내밀한 상처와 치유를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가족의 이야기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도 깊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상업적 성공보다는 진정성 있는 감정을 담아내는 것에 집중했고 선댄스에서 배운 독립영화의 정신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 나무조연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특히 감독상 수상은 배우에서 감독으로 전향한 그의 예술적 역량을 인정받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레드포드는 이렇게 선댄스에서 시작된 독립영화의 신념을 자신의 감독 데뷔작을 통해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할리우드의 공식을 따르지 않아도 진정성 있는 이야기와 섬세한 연출만으로도 최고의 영예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성취를 넘어 그가 평생 추구해온 예술적 가치와 사회적 메시지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레드포드는 자연을 사랑했고 환경보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의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며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야생동물 보호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키고 싶었던 순수함,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들의 애착이었습니다. 환경운동은 단순한 유명인의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철학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또한 레드포드는 할리우드의 황금빛 왕좌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진정한 반역자였습니다. 그의 반역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의 삶은 화려한 성공과 숨겨진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 롤라 반 와게네는 레드포드의 젊은 날의 방황을 끝내게 하고 가정의 행복을 선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레드포드가 뉴욕에서 무명 배우로 활동하던 시절 생활비를 벌기 위해 비서로 일하며 뒷바라지했습니다. 또한 레드포드의 예술적 열정을 이해하고 지지해준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들은 27년간의 긴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할리우드의 수많은 유혹과 스캔들 속에서도 그들의 관계는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아들 스콧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이 상실감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이겨내려 했지만 결국 1985년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로버트 레드포드의 스캔들에 대하여 짚어보려 합니다. 1973년 The Way We Were 촬영장에서 바바라 스트라이샌드와 로버트 레드포드의 스캔들입니다. 스트라이샌드는 레드포드에게 첫눈에 반했지만 레드포드는 그녀를 싫어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는 너무 똑똑했다. 나보다 똑똑한 여자는 싫다. 레드포드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촬영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역전됩니다. 당신은 얼굴만 잘생겼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뇌도 있네요. 스트라이샌드가 던진 치명적인 한 방이었죠. 두 사람은 촬영 중 실제로 사랑에 빠진 것처럼 영화 속 키스씬은 모두 진짜였습니다. 심지어 스트라이샌드는 레드포드에게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레드포드의 대답은 미안하지만 난 당신만큼 용감하지 못하다. 영화 촬영 당시 스트라이샌드는 엘리엇 굴드와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의 감정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는 레드포드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지만 레드포드는 좀 더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키스신과 바바라 스트라이샌드 쪽에서 레드포드에게 보인 깊은 호감, 그리고 레드포드의 사적인 태도가 겹쳐지면서 대중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과 바람이 스캔들처럼 회자된 것입니다. 1985년 케냐 아웃 오브 아프리카 촬영장에서 49세의 레드포드와 36세의 메릴 스트립,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촬영 스태프 중 한 명이 40년 만에 폭탄적인 입을 열었습니다. 레드포드와 스트립은 촬영장에서 실제 연인처럼 행동했어요. 카메라가 꺼져도 껴안고 있었고 함께 텐트에서 대본을 읽는다며 밤늦게 들어가곤 했어요. 하지만 영화 촬영 당시 메릴 스트립은 1978년에 결혼한 조각가 돈 건머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리우드에서 사생활이 매우 깨끗하고 가정을 중요시하는 배우로 유명합니다. 레드포드 역시 사생활을 매우 중시하는 배우였죠.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가 개봉한 1985년은 첫 번째 부인 롤라 반 와게넨과 이혼한 해이기도 하지만 이 이혼이 메릴 스트립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영화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 대화, 그리고 감정선은 너무나 완벽하게 어우러져 많은 관객들이 영화 속 로맨스가 현실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버트 레드포드와 메릴 스트립은 뛰어난 연기 파트너였을 뿐 두 사람 사이에 공식적인 연인 관계나 스캔들이 있었다는 신뢰할 만한 보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스크린 속 케미스트리가 너무나 강렬했기에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할리우드 스타의 사생활은 언제나 대중의 관심사였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 역시 수많은 루머와 가십에 시달렸지만 그는 철저히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했습니다. 레드포드는 파파라치들의 집요한 추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과 개인적인 삶을 언론에 노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나의 사생활은 나의 것이다. 그것을 대중에게 팔고 싶지 않다. 나는 배우이지 전시물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레드포드는 결코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이나 사랑의 아픔을 대중에게 전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품격이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2009년 독일 출신의 화가 시빌 사거스와 재혼하며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시빌 사거스는 독일 출신의 유명한 환경 예술가이자 화가입니다. 두 사람은 1996년부터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2009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결혼 전 약 10년 이상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연과 환경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예술 작품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녀는 레드포드의 예술적 동반자이자 노년의 삶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환경 보호와 예술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녀와의 사랑은 삶의 고통과 상실감을 치유하고 그를 더욱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조용한 힘이었습니다. 2025년 9월 16일 유타주 프로보 자택에서 로버트 레드포드가 향년 89세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레드포드는 죽기 직전까지 폴 뉴먼과의 추억을 그리워했습니다. 그의 부고는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고 수많은 동료 배우들과 감독들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팬들은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배우나 감독을 넘어 한 시대의 정신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한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았던 남자. 상업적인 성공보다는 예술적 진정성을,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선택했던 남자. 그의 삶은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외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할리우드 시스템의 비판이자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 그의 이야기는 이제 영원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황금빛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은 고통과 상실을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의 위대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끝나지 않는 반역의 서사시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당신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입니다. 당신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설은 죽지 않는다. 다만 다른 곳에서 계속 빛날 뿐이다. 로버트 레드포드,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